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실 때 즐기실 수 있는 흥미진진한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재미있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굿이 끝났을 때 나간 건 귀신이 아니었다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마을에서는 아무도 울지 않았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상여가 지나갈 때면 울음소리가 먼저 울려 퍼져야 했다. 그것이 이 동네의 오래된 법도였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마치 누군가 소리를 내지 마라 하고 경고라도 한 것처럼 집집마다 문은 닫혀 있었고 개들도 짖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버렸다. 지금도 기억한다. 입 안에서 그 이름이 굴러나오던 감각을, 혀가 얼어붙는 느낌과 함께 등골을 타고 내려오던 식은땀을. 어른들은 말했었다. 밤에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이름은 부르는 순간 길이 된다고.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 이렇게 정확한 경고였다는 것을. 우리 마을은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곳이었다. 산이 세 면을 둘러싸고 나머지 한 면은 오래전에 막힌 비포장도로로 이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산이 숨쉬는 마을이라고 불렀다. 밤이 되면 산에서 바람이 내려오고 그 바람은 꼭 사람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29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늘 말했다. 여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살아남는 법만 배울 수 있는 곳이지. 그래도 나는 이곳이 싫지 않았다. 새벽마다 들리는 절의 종소리, 비 오는 날이면 문 앞에 놓는 소금과 쌀, 명절마다 조용히 올리는 조상제사. 이 마을에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만큼 지켜야 할 규칙도 분명했다. 예를 들면 해가 진 뒤에는 휘파람을 불지 말 것, 문지방에 앉지 말 것, 그리고 굿을 하는 날에는 절대 구경하지 말 것. 하지만 그날의 굿은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죽은 사람은 마을 끝에 혼자 살던 여자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귀에 바람든 여자라고 불렀다. 말수가 적었고 항상 같은 색 옷만 입었으며 눈을 마주치면 아주 늦게 깜빡였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집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몸에는 외상이 없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그녀의 가슴이었다. 심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적었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상을 아무도 묻지 않았다. 대신 노무당이 불렸다. 노무당은 해가 완전히 지기 직전에 도착했다. 그녀는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땅을 한 번 밟고 두 번 밟고 세 번째 발을 올리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이건 사람 죽음이 아니야. 그 말에 사람들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때 이상하게도 그녀의 손만 보고 있었다. 노무당의 손은 마치 오래 물에 담가둔 나무처럼 부풀어 있었고 손가락 끝은 검게 변해 있었다. 굿을 해야 한다. 그녀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에서 또 하나가 빠져나간다.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굳이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굿이 열리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아무도 내게 오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왜인지 모르게 그 굿을 직접 보고 싶었다. 어쩌면 그날 낮에 어머니가 쓰러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아무 이유 없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 손을 붙잡고 작게 속삭였다.
이번엔 네가 대신일지도 몰라.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어머니는 잠들었다. 그날 밤 나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구파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북소리는 낮았고 방울소리는 마치 물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둔했다. 노무당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된 얼굴이었다. 눈은 풀려 있었고 입술은 자신의 것이 아닌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문턱을 넘지 말라는 어릴 적 말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날은 한 발을 안으로 들여놓았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뒤집혔다. 숨을 들이마시는데 내 것이 아닌 숨이 함께 들어왔다. 노무당이 갑자기 몸을 뒤로 꺾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나가야 할 건 저기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나는 깨달았다. 이 굿은 쫓아내는 의식이 아니라 무언가를 선택하는 의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때 노무당의 눈이 나를 정확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환영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웠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줄도 모르고 노무당의 눈이 나를 붙잡은 순간 구판의 리듬이 어긋났다. 북은 같은 박자를 치고 있었지만 소리는 더 이상 서로를 따라가지 않았다. 방울은 울리다 말고 울리지 말아야 할 틈에서 짧게 떨렸다. 사람들은 아직 몰랐다. 굿이 실패했다는 것을. 굿이 실패했다는 건 귀신이 남았다는 뜻이 아니라 귀신이 돌아갈 자리를 잃었다는 뜻이라는 걸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노무당의 몸이 바닥에 닿았다. 쿵 소리는 낮았는데 가슴 안쪽에서 울렸다. 누군가 무당님 사고 외쳤지만 그 소리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마치 소리 자체가 문 앞에서 막힌 것처럼 나는 그때 내 발목이 차갑게 젖어드는 감각을 느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닥에 고인 물이 내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내가 알고 있던 모양이 아니었다. 노무당은 천천히 일어났다. 아니, 일어난 게 아니었다. 무언가가 그녀의 몸을 안에서부터 세운 것처럼 보였다. 의식은 노무당의 입이 열렸다. 끝나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여러 겹이었다. 노무당의 목소리 위에 다른 숨소리가 겹쳐 있었다. 사람들 중 몇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마을 이장이 입을 열었다. 액땜입니다. 그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이 정도면 넘길 수 있어요. 액땜, 운을 떼어내는 작은 희생.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사람들의 얼굴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누군가 말했다. 그럼 누가 대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무당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 꽂혔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이 아이. 노무당이 말했다. 이 아이는 이미 반쯤 열려 있어.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내게 쏠렸다.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굿은 형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 는 말에 안도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도 노무당을 따라오지 않았다. 그녀는 회관 한쪽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돌아가려다 말고 그녀 앞에 섰다. 아까 무슨 말이었어요? 노무당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들어올 자리가 사람 안팎에 없어졌어. 무슨 쫓겨난 게 아니야. 그녀가 말을 잘랐다. 길을 잃은 거지. 후, 나는 목이 말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노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선택됐어. 네가 고른 건 아니지만 거절하지도 않았잖아. 그 말에 내가 한 발 문 안으로 들여놓던 순간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누군가 내 숨을 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넷에서 항상 멈췄다. 그리고 그 다음 숨을 내가 쉬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들이마시고 있었다. 새벽녘 어머니의 방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지만 가슴이 이상하게도 아주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너무 규칙적이었다. 마치 연습한 것처럼. 그 순간 어머니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돌려줘.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 목소리는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 작은 행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장은 오래 막혀있던 도로,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고 했다. 옆집 아저씨는 몇 년 만에 논에서 풍년이 들었다고 했다.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머니는 갑자기 기운을 되찾았다. 너무 빠르게. 마치 누군가 몸 안에서 정리라도 해준 것처럼. 사람들은 말했다. 역시 액땜이었어. 나만 웃지 못했다. 왜냐하면 행운이 찾아올 때마다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울을 보면 내 눈동자 뒤쪽에 아주 얇은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눈을 깜빡이면 사라졌지만 깜빡이기 전까지 그것은 분명히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건 시작이었으니까. 행운은 항상 소리 없이 먼저 도착했다. 그 다음에 대가가 천천히 뒤따라왔다.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밥을 잘 드셨고 잠도 깊이 주무셨으며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 마루를 쓸었다. 너무 완벽했다. 어머니는 회복되기 전보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질문을 하지 않았고 불평도 없었으며 웃을 때조차 입꼬리만 아주 조금 올렸다. 눈은 웃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걸 사흘째 되는 날에야 깨달았다. 이리 와가 아니라 이쪽으로 라고 말했다. 마치 방향을 알려주듯. 그날 밤 나는 다시 같은 꿈을 꾸었다. 어두운 방. 천장은 없었고 사방이 검은 물처럼 출렁였다. 그 한가운데 누군가 서 있었다. 처음에는 어머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걸음이 느려졌다.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내 얼굴로 바뀌고 있었다. 조금만 더 비워. 내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그 순간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나는 숨을 쉬려고 했지만 배보다 먼저 다른 것이 공기를 끌어당겼다. 눈을 떴을 때 베개는 땀으로 젖어 있었고 방 안에는 낯선 냄새가 남아 있었다. 향 냄새도 썩은 냄새도 아닌 의식이 끝난 뒤에만 남는 차가운 흙 냄새.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늘어났다. 사람들은 그걸 좋은 쪽으로 꼬였다고 말했다. 사고가 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비껴가고 큰 병으로 번질 뻔한 증상이 하루 만에 가라앉았다. 대신 사소한 것들이 망가졌다. 시계가 멈췄고 사진 속 얼굴이 희미해졌으며 아이들은 밤마다 같은 숫자를 중얼거렸다. 넷, 넷, 넷. 나는 그 숫자를 이미 알고 있었다. 노무당을 다시 찾아갔을 때 그녀는 절반쯤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머리는 하룻밤 사이에 눈에 띄게 휘어졌고 손끝의 검은 기운은 손목까지 올라와 있었다. 이미 시작됐구나.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다. 멈출 수 있나요? 내가 물었다. 노무당은 잠시 침을 삼키고 고개를 저었다. 멈춘다는 말은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야. 그럼 자리가 없어. 그녀가 잘났다. 굿이 실패했을 때 길은 닫히고 그릇만 남아. 나는 내 가슴을 눌렀다. 그게 저예요? 노무당은 부정하지 않았다.
거꾸로 들어온 것들은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아. 안에서 완성되려고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조금씩 낯설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산은 그대로였고 길도 변하지 않았지만 바람이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불고 있었다. 집 앞에 놓아둔 소금 그릇은 이미 검게 변해 있었다. 쌀 위에는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다. 사람 발자국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내게 물었다. 요즘 가슴이 비지 않니? 나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무슨 조용해졌잖아. 어머니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전에는 이렇게 비어있지 않았어. 나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의 눈동자 깊은 곳에 아주 얇은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그건 내가 거울에서 보던 것과 같은 모양이었다. 걱정 마. 어머니가 말했다. 곧 정리될 거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마치 절차를 설명하는 것처럼 정확했다. 그날 밤 나는 내 숨이 5가지 세어지는 걸 처음 느꼈다. 넷에서 멈추던 것이 하나 늘어난 것이다. 그만큼 내 안의 자리는 줄어들고 있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피를 흘린 날은 아무 일도 없는 날처럼 시작되었다. 아침밥을 먹고 마루를 닦고 문 앞에 소금 그릇을 갈아 놓았다. 소금은 하룻밤 사이에 절반 이상 녹아 있었다. 어머니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제 이 정도면 돼. 그녀는 마치 약의 용량을 계산하듯 혼잣말을 했다. 정오 무렵 어머니는 부엌에서 갑자기 멈추어 섰다. 칼을 쥔 손이 공중에서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내가 부르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동자는 나를 보지 않았다. 조금 앞질렀네. 그 말과 함께 어머니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선혈이 아니었다. 맑고 묽은 피였다. 어머니는 서둘러 손등으로 닦았다. 괜찮아. 아직 약속한 만큼이야. 나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생겼다. 누군가는 그 규칙을 본능적으로 지켰고 누군가는 무심코 어겼다. 그리고 어긴 쪽에서 작은 사고가 났다.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다쳐도 크게 아프지 않은. 하지만 그 다음 날 그 집의 어른 하나가 원인 모를 통증을 호소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번엔 누가 대신 받은 거야? 대신. 그 말은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노무당은 나를 다시 불렀다. 이번엔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유지 규칙이 생겼어. 그녀는 내가 앉자마자 말했다. 행운은 머무를 이유가 있어야 해. 그 이유가. 내가 말을 흐리자 그녀가 이어 말했다. 사람의 몸이야. 정확히는 사람의 비어있는 부분. 나는 숨을 삼켰다. 다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노무당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땐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지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내 발걸음 소리가 하나 늦게 울리는 걸 느꼈다. 한 박자, 아주 미세한 차이. 멈춰서면 그 소리도 따라 멈췄다. 하지만 다시 걷기 시작하면 언제나 반 박자 늦게 다시 따라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그 강역이 더 벌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그날 밤 내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문 열어.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억양이 조금 달랐다. 문을 열지 않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열지 않아도 돼. 이미 반은 열려 있으니까. 나는 이불 속에서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그 순간 내 심장 박동이 내 것이 아닌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는
전날 없던 검은 실 자국이 둘러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안쪽에서 묶어놓은 것처럼. 오늘은 조금 더 필요해. 어머니가 말했다. 뭐가요? 내가 묻자 그녀는 나를 똑바로 보았다. 네가 선택하는 거.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강요가 아니었다. 처음 굿에서처럼. 지금도 선택은 내 몫이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굿이 아니라 정리를 위한 자리였다. 나는 문 앞에 섰다. 안으로 들어가면 무언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으면 대신 어머니가 더 많이 비워질 것이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회관 안은 예전보다 훨씬 넓어 보였다. 벽은 그대로였는데 천장이 높아진 느낌이었다. 아니, 내가 낮아진 것일지도 몰랐다. 바닥 한가운데에는 얇은 천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작은 그릇들이 정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다. 쌀, 소금, 물, 그리고 아무 표시도 없는 빈 그릇 하나. 노무당은 그 빈 그릇을 가리켰다. 이게 네 자리야. 나는 그릇을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깊어 보였다. 뭘 넣어야 하죠? 노무당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목을 잡아 그릇 위로 이끌었다. 채우는 게 아니야. 비우는 거지. 그 순간 내 가슴에서 묵직한 통증이 한번 울렸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그 박자 사이로 무언가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소리가 목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앞이 아주 잠깐 밝아졌다. 기억들이 빠져나갔다. 어릴 적 어머니의 손을 놓쳤던 순간, 처음으로 이 마을을 싫어했던 날, 그리고 그날 밤 구판에서 문턱을 넘던 내 발, 그 기억들이 빈 그릇 안으로 천천히 떨어졌다. 노무당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유지가 돼.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됐구나. 그녀가 말했다. 이제 내 차례는 줄어들겠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목소리 뒤에서 다른 숨소리가 겹쳐 들렸기 때문이다.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꿈을 꾸지 않았다고 했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 너무 편안해서 무서웠지. 나는 그 말이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며칠 동안 마을은 완벽했다. 사고도 병도 불운도 사라졌다. 대신 사람들은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잃어갔다. 예전 일을 기억하지 못했고 사진 속 얼굴을 헷갈렸으며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잠시 멈칫했다. 그 모든 공백은 나를 향하고 있었다. 밤이 되면 나는 내가 아닌 목소리로 숨을 쉬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마을이 조용해졌다. 마치 내 폐가 이곳에 저장고가 된 것처럼. 어머니는 점점 가벼워졌다.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존재감이 옅어졌다. 문을 닫으면 소리가 나지 않았고 걸어도 바닥이 울리지 않았다. 곧 끝나겠지? 어머니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끝은 가까웠다. 다만 누구의 끝인지가 문제였다. 마지막 밤 노무당이 다시 나를 찾았다. 완성 단계야. 그녀는 말했다. 이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안에서 굳어질 수도 있어. 어머니는요, 노무당은 고개를 숙였다. 이미 너와 분리됐어. 살아있지만 이어있지 않아. 나는 마을을 한번 둘러보았다. 불이 켜진 집들, 조용한 길, 아무 일도 없는 밤. 이 평온이 무엇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새벽이 오기 전 나는 빈 그릇 앞에 다시 섰다. 이번엔 손목을 내밀지 않았다. 가슴을 열었다. 그리고 안에서 완전히 자리를 내주었다.
마지막으로 들린 목소리는 내 것이었다. 이제 괜찮아. 아침이 되자 마을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내 방은 비어 있었다. 어머니는 문 앞에 소금 그릇을 새로 갈아놓고 잠시 멈춰 섰다. 그녀는 왜인지 모르게 그릇을 하나 더 놓았다.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을. 그리고 작게 말했다. 다음엔 누구 차례일까? 마을 밖에서 먼저 변한 것은 소리였다. 새벽 종소리가 예전보다 한 박자 늦게 울렸다. 절의 종은 항상 같은 시각에 같은 힘으로 쳐줘야 했다. 하지만 그날은 종이 스스로 망설이는 것처럼 공기 속에서 머뭇거렸다. 그리고 그 틈으로 내가 한번 숨을 쉬었다. 사람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대신 낯선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길을 잘못 든 등산객, 고장난 차를 끌고 온 남자, 하룻밤만 묵어 달라는 노인.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여긴 숨쉬기가 편하네요. 나는 그 말을 어디선가 이미 들어본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점점 나를 닮아갔다. 말수가 줄었고 웃을 때 입꼬리만 움직였으며 눈은 항상 조금 늦게 깜빡였다. 사람들은 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이제야 살 사람 얼굴이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이 가장 끔찍했다. 노무당은 마지막으로 나를 찾았을 때 거의 목소리만 남아있었다. 완성됐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완전하진 않아. 뭐가 남았죠? 노무당은 내가 아닌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기억. 네가 다 비우지 않은 것.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유를. 그날 밤 어머니는 나를 꿈에서 불렀다. 아무 모습도 없는 빈 공간에서 그녀는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길이 다시 열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불렀다. 이름은 부르는 순간 길이 된다는 그 말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새벽녘 마을의 개들이 한꺼번에 울기 시작했다. 산에서 바람이 내려왔고 그 바람은 오랜만에 사람의 숨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노무당의 집에서 불이 켜졌다 꺼졌다. 그리고 마을 회관 앞에 그릇이 하나 더 놓였다. 빈 그릇이었다. 어머니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손을 그릇 위로 내밀었다가 천천히 거두었다. 아직은, 그녀가 말했다. 아직은 아니야. 그 말에 내 안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아침이 되었을 때 마을은 조금 숨이 가빴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가슴을 눌렀고 어제보다 조금 더 피곤해 보였다. 대신 어머니는 아주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문 앞에 2개의 그릇을 나란히 놓고 쌀을 조심스럽게 담았다. 하나는 가득, 하나는 비워둔 채로,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올 길은 남겨둬야지.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다시 작은 불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소했지만 확실한 것들. 넘어지면 멍이 들고 감기에 걸리면 며칠을 앓았다. 사람들은 안도했다. 이제야 정상이야. 아무도 내가 숨을 덜 쉬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밤마다 나는 어머니의 꿈 앞에 서 있었다. 들어가지도 떠나지도 못한 채.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가 내 이름을 다시 부르면 그때는 길이 완전히 열릴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든 다음 굿이든. 그날 밤 어머니는 마침내 내 이름을 끝까지 불렀다.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 부름은 기도처럼 낮았고 부탁처럼 길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름이 끝까지 불렸다는 건 길이 완전히 열렸다는 뜻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꿈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아무 풍경도 없었다. 산도 집도 마을도 없는 완전한 공백. 오직 어머니와 2개의 그릇만이 있었다. 하나는 가득 차 있었고 하나는 끝없이 비어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보고 웃었다. 이번에는 눈도 웃고 있었다. 이제 알겠니? 그녀가 말했다. 완전히 없애면 마을도 같이 사라져. 나는 대답 대신 빈 그릇을 보았다. 그 안에는 아직 내 숨이 남아 있었다. 나는 선택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선택이 아니라 완전히 머무르지도 않는 선택을. 숨을 반만 내놓았다. 그 순간 빈 그릇은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고 가득 찬 그릇도 넘치지 않았다. 균형은 그렇게 억지로 유지되었다. 아침이 되자 마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루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어른들은 밭으로 나갔다. 어머니는 문 앞에 놓인 2개의 그릇 중 하나를 조용히 치웠다. 빈 그릇이었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았다. 찬장 안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다. 노무당의 집은 그날 이후 열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산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지금도 밤이 되면 마을의 숨은 조금 느려진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주 작게 숨을 쉰다. 너무 많이 쉬면 다시 완성되어 버릴까봐. 너무 적게 쉬면 마을이 견디지 못할까봐. 어머니는 가끔 찬장을 연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한참 바라본다.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만 말한다. 아직은 괜찮다고. 아직은 내 차례가 끝나지 않았다고. 이 마을에서는 지금도 굿이 열린다. 성공한 굿만 기억되고 실패한 굿은 기록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의식이든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하나의 그릇을 반드시 남긴다. 비어있는 그릇을. 혹시 모를 다음을 위해.